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의원이 쓴 책이죠. 바로 운명이라는 책인데, 문재인 의원은 이렇게 피하고 싶은데 왜 문재인 의원에게 이런 운명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조수인 차장하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관련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조금 충격적인 조사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죠. 네, 전문 여론조사기관인데 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이 19%로 나타났습니다. 3월 2일 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한 이후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9% 최저치입니다. 물론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에서도 18%라는 수치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최저치가 나왔다. 지금 이제 10%대로 내려온 게 처음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복지예산 편성 공방이라든지 또 증세 공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현실 가능성이 낮다. 이런 측면에 다걸기를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은 사람을 외면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차기 주자 대선 지지율도 이번에 또 공개가 됐죠. 이번엔 네. 누가 1위였나요? 네, 이번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없어서 1위는 없었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했습니다. 예.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 13%, 그리고 3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8%로 3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4위입니다. 7%에 그쳤습니다. 예. 자, 문재인 의원 지금 대선과 대권과 당권 두 가지를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질주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과거에 문재인 의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운명, 그에게 달가웠을지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피하고 싶었던 그런 길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첫 발걸음을 지금 디뎠죠. 그러니 그만큼 이제 지금 그 상황이 이제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이 정부 들어서서 전부 다 지금 이제 무너졌잖아요. 이런 정부가 계속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절단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너무 절실하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참 절박하다. 자, 저 인터뷰 내용은 지난 대선 3개월 전에 SBS 방송하고 한 인터뷰에서 지금 한 얘기인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저 당시에도 네. 본인이 부름을 받았다, 운명처럼 부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방향성을 잃고 있던 그 친노뿐만 아니라 야당의 중심에서 뭔가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다시 그 노무현 정신을 살리면서 나서야 된다라는 그 부름을 받고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선에 나오게 됐다. 이런 설명 요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2011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나온 책인데 바로 운명이라는 문재인 의원이 직접 쓴 책입니다. 자, 이 내용도 조수인 차장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그러니까 2011년 5월에 나온 책인데요. 예. 여기에 화두가 바로 운명입니다. 그리고 머릿말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돌아보면 운명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 한가운데에 노무현 변호사의 만남이 있었다. 그의 서거조차 그러했다. 당신, 노무현 대통령은 운명에 세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이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뭔가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운명 책이에요. 문재인 의원이 계속 썼던 거는 내가 정치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 특권이 없어져야 될 사회,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운명이다. 이런 거를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제발 좀 당권 도전하지 마세요. 대권하고 당권 분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의원이 굳이 당권을 향해 가겠다는 것, 역시 또 이런 운명 때문인 건가요? 네, 문재인 의원 측에서는 그거야말로 운명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문재인 의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2017년 대선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에 도전해서 승리를 해야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을 바로 당권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이 당권에 도전을 해서 당대표가 돼야 당내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고 또 2016년 총선에서 구석구석에 친노계를 포진시켜서 2017년에 대선 후보를 거머쥐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비노계와 중도파에서는 분당할 수밖에 없다. 예.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 네, 친노의 분열주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같이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상태에서 총선과 대선을 치러서는 필패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의원의 당권 도전을 좀 저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지금 앞다퉈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의원의 당권 도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 당내에서조차 다음 대선에 이기려면 친노 패권주의를 빼고 물을 빼고 비주류가 장악해서 문재인 후보는 더 결정적인 시기에 더 숙성이 돼서 나서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정반대로 친노 중심으로 지금 문재인 후보가 당권을 향해 내달리는 데는 바로 본인의 현실인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바로 대선 패배 직후에 본인이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그 책을 냈죠. 예. 이 책에서 대선 패인을 진단한 부분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평소 실력 부족이었다. 거기에 상대편이 흑색 선전으로 선거를 이끌어가는 데 비해 우리는 공을 쫓아 우르르 몰려가는 동네 축구 같은 선거를 했다. 대통령이 되려는 절박함이 넘쳐야 민주당에도 전염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얘기는 당시에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로 본인 자신도 절박한 권력 의지를 갖고서 드라이브를 했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7년이라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해서 혼신의 힘을 당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그 첫걸음은 내년에 당권을 잡고 중심에 서서 전면에 나서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권을 잡으면 박지원 의원 얘기가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당권을 잡으면 여당에서도 계속 공격을 할 텐데 그 공격, 총알 온몸으로 다 맞아야 될 텐데 대권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상처가 많지 않겠나 이런 분석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지금 열린우리당이 2003년 11월에 창당을 했는데요. 그 뒤로 무려 30명의 당대표가 배출이 됐고 그 당대표가 온갖 상처를 입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중도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당권 도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에게 제발 나오지 말라.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대선 후보로서 상처가 커지면 당의 손실이다. 그 점 때문에 좀 만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의원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를 출입했었는데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민정수석으로 봐왔던 문재인 의원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지금 문재인 의원이 최근 쏟아낸 말을 일단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 당은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알 수 없다. 2012년 총선은 문재인 의원이 상당 부분 영향력을 발휘했고 지금의 친노 강경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듯한 강경파 비례대표 의원들의 공천에는 문재인 의원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친노 해체를 공개 선언하고 개파를 불식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진보는 싸가지가 없다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말은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말은 투박했지만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질박하면서도 호소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나치게 세련되지고 지나치게 화려해진 이 말, 그러면서 행동은 없는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평생을 싸워온 분입니다. 또 온갖 자기 편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라든지 한미 FTA 추진이라든지 또 이라크 파병 밀어붙였습니다. 관철시켰습니다. 이런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은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해왔죠. 네, 이런 것도 어떤 진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가치를 계승하려면 부채와 그다음에 공을 모두 함께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점을 좀 눈여겨보시고 문재인 의원 스스로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그 경륜 그리고 대화, 설득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다 보면 대선 후보로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조수진 차장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네. 이 문재인 의원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운명 네. 뭐라고 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 운명은 스스로가 했듯이 예.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그 개혁, 그리고 반칙 없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그 진심이라고 믿고 예. 싶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민과 같이 가는, 국민으로부터 그 방법이 타당하고 그리고 너와 나를 가르지 않고 국민을 단합시켜서 한 단계 나라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냐 아니냐, 과거에 머물러서 너와 나를 가르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뭔가 나라를 오히려 움츠러들게 만드는 지도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하는, 바로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은 당내를 어떻게 융합시키는가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점 같아서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예,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목소리 문재인 의원이 잘 귀담아 들어야 아마 좋은 운명이 본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